공주까지 기름값. 갔더니 막 사람 너무 많고요. 막 끝나고 주차, 막 빠져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다음부터 못 가요. 그 시간에 차라리, 사람들 만나는 게 낫지 않아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많이 들으시죠? 또는 그렇게 직접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천재미 오준식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세미나를 빠지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신규 또는 초보 사업자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굳이 유튜브에서 중계해 주는데 그 시간 돈 들여서 가야 되냐, 나중에 영상 업로드 해 주는데 그거 보면 안 되냐. 그래서 어찌어찌 갔더니 저번에 들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을 하더더라. 그래서 대충 알겠는데요. 무엇보다 요즘은 회장님 직접 안 나오시던데요. 굳이 가야 됩니까? 등등 정말 세미나를 가지 말아야 할 온갖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10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세미나 가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내용 유튜브랑 똑같잖아요. 네, 여러분, 세미나를 가는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확신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유튜브는 정보를 주지만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성공한 이들의 생생한 눈빛, 그리고 몸동작, 이건 오직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거절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현장에 가서 그 확신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애들이 어려서 이런 경우 있죠. 또는 여러 이유로 집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에겐 이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의 환경에 나를 강제로 노출시켜야 된다. 사람은 의지력이요, 진짜 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야겠다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요, 집중이 안 돼요. 전화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공주 본사라는 그 세미나만을 위한 공간에 가시면 오로지 내 사업에만 집중하는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든 애터미 본사 파크든 속리산 1박 2일이든 환경 설계, 즉 성공의 환경 설계가 된 곳에 나를 데려다 놔야 된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애터미가 큰 회사인 거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규모 엄청나고 사람들 많고요. 예, 이제 알았으니까 집에서 좀 보면 안 돼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 그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애터미의 실체를 계속 현장 가서 보는 겁니다. 본사의 애터미 파크는 그 자체로 강력한 사업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할 때만 오면 안 돼요. 습관이 돼야 초대될 때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습관이 안 되면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케줄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시간을 확보를 해놓고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애터미 파크도 사업 도구고요, 오롯에서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도 사업 도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구나. 이것만으로도 비전이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의 규모와 품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달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정도가 진짜 다릅니다. 애터미 본사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다르죠. 서울에 진짜 가본 사람과 그렇다 카더라 하는 사람은 힘이 다릅니다. 자, 네 번째, 강의만 듣고 바로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거기 모여가지고 애프터인지 뭔지, 정말 안 그래도 세미나 늦게 끝나는데 저도 처음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업 초창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의 장입니다. 스폰서 또 파트너 형제들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또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죠. 강의 내용 외에도 쉬는 시간이나 또 식사 시간 그리고 끝나고 애프터라는 이런 미팅들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와 또 정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꼭 팀원들과 가야 하냐. 그쵸. 예. 근데 이 사업이요. 복제 사업입니다. 성공의 8단계의 마지막이 복제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스폰서가 난 다 아니까 너희들끼리 가. 너희들은 아직 배워야 돼. 이러면 파트너들도 똑같이 배웁니다. 내가 현장에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파트너들에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자 교육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업이 정책이라서 갈 의욕이 안 나요.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직장인이라고 해보세요. 또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뭐 기분이 안 좋다고 출근 안 하고 가게 안 열 수 없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가기 싫어도 막상 현장에 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무의식의 긍정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던 그런 마음이 세미나장에 다녀오면 다시 뜨겁게 그래, 다시 해봐야지. 봐줘, 저런 사람도 성공하는데 하면서 재충전의 경험을 하게 된다. 7번째,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 공지사항 보면 다 알지 않나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이라는 부분, 정보라는 부분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지식이나 정보도요, 맥락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터미의 성공자 연 1억, 2억 이상, 4억 임페리얼 되면 그 100조 핀이 나오잖아요. 오토 판매사 여러분이 연 12회 하시면 핀 나오잖아요. 딱 그 핀을 달고 동네 구멍가게 가보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이 어이구 성공자 오셨습니까? 애터미 하시네요. 이러면서 알아봐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100조 핀은 애터미 사업 내에서만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오셔서 그 전체의 맥 속에서 트렌드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세미나 현장에서 본사의 분위기, 신제품 출시 예고, 회장님의 강조 사항 등 미묘한 뉘앙스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회장님이 속리산 1박 2일에 나오시니까 그쪽에도 많이 참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유튜브 편집본에서는 놓치기 쉬운 현장의 디테일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한다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요거 많이 나. 공주까지 기름값. 갔더니 막 사람 너무 많고요. 막 끝나고 주차, 막 빠져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다음부터 못 가요. 그 시간에 차라리 사람들 만나는 게 낫지 않아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많이 들으시죠? 또는 그렇게 직접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공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쉽게 얻은 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 예전에 보면 이거 물 건너온 제품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 건너온 제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제품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수고로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 북적거리고 주차도 힘들고 한 그곳에 고생스럽게 가서 시간을 들였던, 노력을 들였던 그 성공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 여러분 성공의 미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주까지 가는 행위는 내가 이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느껴요. 머릿속에 있는 뇌가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시간과 경비, 노력을 들여가지고 굳이 오는 거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 이 애터미 사업 진짜 중요한 건가 봐 라고 뇌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희생과 정성이 모여 사업가의 그릇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9번째, 세미나장에서 박수치고 웃는 게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 많이 있는 곳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콘서트 또는 어떤 축구 경기, 이런 스포츠 경기 현장 가서 보신 분들은 아세요. 감동은 현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중계라는 건 이 한정적인 장면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작성, 성공자들의 스토리, 또 옆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느끼는 그런 감동은 화면 너머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감동이 내 사업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야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 자주 가면요, 뭐든 익숙해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10번째. 성공하는데 꼭 세미나 출석이 필수입니까? 세미나 안 가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나는 모든 성공자가, 또 창업자이신 박한길 회장님이 검증한 성공 매뉴얼입니다. 저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성공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성공의 기준에 맞춰야지. 그쵸?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2026년 되니까요, 12년째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고 있는 거죠.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는 보통 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거의 레파토리를 외웁니다. 어디서 어떤 내용 나오고 이렇게. 왜냐하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마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요, 다르게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나의 생각과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세미나를 꾸준히 가야 되는 걸 독서에도 비유를 하고 싶어요. 독서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독서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하냐면요, 독서를 하다 보면,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나를 바꾸는 책을 만나게 돼요. 나를 바꾸게 된 한 구절을 만나게 돼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세미나요? 이번 세미나는 뭐 좋았어 안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나의 이야기와 같은 사람을 성공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세미나는 대단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독서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는 것처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때그때의 스토리가 다르게 들린다. 마지막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머리로 듣는 데는 선수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지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가슴으로 와닿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미나 안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또 파트너들이 없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성장 속에서 이 세미나가 엄청나게 조직을 키우는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이 성공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